한 달의 마무리를 알리는 콘텐츠 테크5입니다. 8월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기본 5개, 보너스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디몽크의 테크5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요즘 아주 뜨겁죠.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이전 테크5에서 플립을 소개해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갤럭시 Z 폴드 4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은 미니멀리스트, 폴드는 맥시멀리스트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번 폴드 4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양 이야기까지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최대한 짧게 요약할게요. 디자인 조금 바뀌고 조금 더 커진 화면에 신형 AP 탑재, 카메라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끝. 엄청난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지난 폴드3의 개선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전히 IPX 8등급의 방수 지원하고요. 본체는 S펜 수납 공간은 이번에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요약하면 참 별거 없는 제품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힌지입니다. 이 폴더블 폰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죠. 기존 기어 방식에서 구조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2세대 힌지가 적용됐습니다. 서로 맞물려서 회전하던 방식에서 직선 운동 방식으로 변경됐어요. 덕분에 힌지 쪽 부피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내구성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호 차원에서 사용되던 메탈 레이어 역시 제거됐고요. 대신 강화 섬유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잘하면서도 굵직한 변화 덕분에 이전 모델 대비 약 8g 줄어든 263g으로 제품은 더 가벼워졌어요. 추가적으로 폴드 시리즈는 그간 별도 히트 파이프를 적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적용됐습니다. 방열 시트 두께 역시 더 두꺼워졌죠. 이는 지난 GOS 사태를 고려한 삼성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노력했네요. 이전 폴드3 대비 드라마틱한 사양 업그레이드는 없지만 지금까지 삼성이 내놓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이번 갤럭시 Z 폴드 4를 구매해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12GB 기준 약 220만원, 이전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맥시멀리스트라면 남들 다 쓰는 바형 스마트폰에 지쳐있다면 좋은 대안이 되겠네요. 엑스박스에는 있지만 플레이스테이션에는 없는 것, 헤일로 말고요. 고급 컨트롤러입니다. 엑박 진영은 엘리트 컨트롤러가 있지만 플스는 별도 고급 헤드라인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이번에 내놨어요. 듀얼센스 엣지. 콘솔처럼 프로를 붙일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더 나은 그립을 위한 러버 그립 적용됐고요. 제품 자체 사양은 큰 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었던 햅틱 피드백 그런 기능들은 그대로죠. 다만 교체 가능한 3가지 스틱 캡, 스틱 모듈이 추가됐고요. 밑면 패들, 펑션 버튼까지 더해졌습니다. 나만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게 이런 제품을 쓰는 이유죠. 엑스박스 엘리트 패드와 큰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틱 모듈이 추가됐다. 스틱만 교체하는 엑스박스와는 달리 스틱 모듈을 통째로 변경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스트로 C40TR처럼 말이죠. 트리거 작동 전 변경을 위한 스위치는 엘리트 패드와 똑같습니다. 스틱 감도, 데드존 조정 역시 가능하고요. 플스 진영에 이런 고급 패드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유저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것, 좋은 소식이죠.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듀얼쇼크, 듀얼센스 패드 레이아웃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이머라면은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PC 연결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커세어가 이제 모니터도 만듭니다. 커세어 제논 32UHD144. 모델명에 내용 다 들어갔죠. 32형 4K 해상도 144Hz 주사율의 IPS 모니터입니다. 어째 커세어 치고 제법 평범해 보이는데요. 제품에 RGB LED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니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참고로 내놓는 모니터는 2개입니다. QHD, 4K. 그런데 4K 모델은 별도 영상이 없기 때문에 QHD 모델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스탠드는 피봇 제외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요. 후면에는 깨끗한 케이블 정리를 위한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체에는 HDMI 2.1 포트 2개, USB-C도 2개를 포함시켜줬어요. 더블더블한 게 충분히 혜자스러운 인터페이스를 지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세부 사양인데요. 먼저 퀀텀 닷 기술을 활용하는 IPS 패널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어도비 RGB 100%, DCI P3 98%의 컬러 커버리지를 지녔습니다. 작업용으로도 전혀 손색 없어요. 게다가 배사 디스플레이 HDR 600을 대응해요. 그렇다는 것은 밝기도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SDR 400니트, HDR 기준 600니트의 밝기를 지녔습니다. 큰 기대 안 했는데 지금 옵션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999, 한화로 약 134만원입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커세어 마니아라면 포기하기 힘든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싼 건 맞는데 모니터라는 게 사실상 브랜드 깔맞춤의 끝이거든요. 역시 마니아는 돈이 됩니다. 리스너를 위한 무선 헤드폰 제나이저 모멘텀 4 와이어리스.
이전 세대 이후 약 3년 만의 후속기입니다. 생각보다 오랜만에 출시되는 제품인데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이전 모멘텀 디자인과는 좀 많이 달라요. 훨씬 고급스러워졌죠. 드라이버는 42mm, 당연히 제나이저가 직접 개발했다고 하고요. 기존 하이파이 제품에 적용됐었던 인체공학 음향 기술 EAR이 적용됨으로써 훨씬 생동감 넘치는 입체감 있는 소리를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니 LDEC을 지원하진 않지만 aptX 어댑티브는 지원합니다. 4개의 마이크를 활용하는 자동 반응형 노이즈 캔슬링도 적용됐고요. 주변 음듣기 당연히 지원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배터리 수명이에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60시간입니다. 이전 제나이저 게이밍 헤드셋 GSP370도 긴 배터리 수명으로 꽤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나이저는 도대체 배터리에 무슨 짓을 하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몰라서 묻습니다. 제품 가격은 47만 9천원, 직접적인 경쟁 모델로는 소니의 WH-1000X 마크5라 볼 수 있는데요. 애석하기도 그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됩니다. 드라이버 크기, 배터리 수명은 모멘텀이 확실히 더 우위에 있지만 무게가 293g, 약 40g 더 무겁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품이 들려주는 소리 품질은 스펙시트로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리뷰를 따져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나이저 좋지. 저도 한때는 제나이저 많이 썼어요. 게이밍 노트북 사양 좋아봐야 데스크탑만 못하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소비자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자분들을 위해 MSI가 아주 용감한 게이밍 노트북을 내놨어요. 타이탄 GT77 12UX. 극한의 퍼포먼스를 위한 설계가 특징인 제품이고요. 게이밍 랩탑계 진정한 보스 몬스터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녀석이에요. TDP 75W의 12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 175W의 TGP 값을 지닌 지포스 RTX 3080ti 탑재, DDR5 메모리 슬롯만 4개를 갖고 있고 최대 128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M.2 슬롯 또한 4개죠. 하나는 젠5, 나머진 젠4, 최대 8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베이스에 내장팬 4개를 박아놓고 7개의 히트파이프, 600기 쿨링 시스템을 더해줬습니다. 히트파이프는 좀 더 넣어줬어도 될 법한데 여튼 디스플레이는 4K 해상도, 120Hz 주사율, 500니트의 밝기, DCI-P3 100% 컬러 커버리지를 지녔습니다. 상세한 디스플레이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보니 디스플레이 품질 자체에는 그리 자신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렴 어때요? 이 정도 사양이면 그냥 붙박이로 쓰고 외부 모니터 쓰면 딱입니다. 제품 두께는 2.3cm, 3.3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 두껍고 무거운데 사양을 고려하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죠. 대신 어댑터가 엄청 클 겁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메모리 64GB, SSD 2TB 모델 기준 현 다나와 최저가 약 614만원입니다. 이 역시 사양을 고려하면 가성비는 좋은 편입니다. 디자인 포기했잖아요. 가성비는 좋아야지. 아무튼 데스크탑 같은 노트북을 찾는 소비자분들에게 딱인 제품일 것 같네요. 나는 데스크탑 샀지. 보너스 콘텐츠 들어갑니다. 보너스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DJI가 새로운 FPV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DJI 아바타. 제공되는 고글 활용, 드론의 시야를 통해 고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제품이죠. 이전부터 DJI는 이런 FPV 기체를 내놓고 있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410g의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내장형 프로펠러 설계로 FPV 드론 입문자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기체라 볼 수 있죠. 더 가볍고 작아진 편안한 착용감의 2세대 고글이 함께하고요. 닌텐도 위의 눈차크가 생각나는 모션 컨트롤러가 제공됩니다. 손바닥만한 기체는 하향 장애물 감지, TOF 적외선 감지 시스템을 내장했어요. 기체 밑면과 전면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97km로 최대 호버링 시간은 약 18분입니다. 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 레코딩을 지원하는데요. 카메라 사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비디오 품질에 사활을 건 영상 제작자분들은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품 가격은 기체만 약 70만원, 영상에 등장하는 고글과 컨트롤러 전부 포함된 프로뷰 콤보는 169만원입니다. 매우 갖고 싶은데 저는 또 참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달은 삼성의 달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정말 다양한 제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폴더블 폰보다 제 이목을 끈 것은 바로 이 오디세이 아크라는 제품이에요. 1000R 공률의 55형 크기를 지닌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대형 화면의 커브드. 이전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를 제가 다뤘을 때 농담으로 이러다가 게이머 시야를 전부 가릴 수 있는 모니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서라운드로.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55형인데 피봇을 지원해.
이런 진기한 제품 설계는 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보기 드문 제품인 것은 맞습니다. 미니 LED VA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1056개의 로컬 디밍 존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해상도는 4K, 165Hz 주사율, 최대 600니트의 밝기, 95%의 DCI 컬러 커버리지를 지녔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디밍 존의 개수입니다. 55인치. 절대 작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크기에 디밍 존이 1056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한참 부족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커브드 TV예요. 제품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300만 원. 어쩌면 그냥 고급형 TV를 사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보면 이보다 더 큰 삼성 TV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물론 TV는 이렇게 세로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삼성은 55형의 크기의 커브드 모니터를 세로로 돌려 쓰는 기행을 보여줬습니다. LG전자는 커세어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강행합니다. 커세어 제논 플렉스 45 WQHD 240. 아까 배우셨죠? 45형의 WQHD 해상도에 240Hz 주사율을 지닌 OLED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그저 단순 OLED 커브드 모니터가 아닙니다. 밴디블 설계가 특징이죠. 평면으로 쓰다가 사용자가 원할 때 디스플레이를 직접 휘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대 800R 곡률로. 방금 전 보여드렸던 오디세이 아크보다 더 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굉장히 도전적인 제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자세한 사양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안 봐도 가격은 엄청 비쌀 거라 예상되는데요. 커세어 범선에 구부릴 수 있는 OLED, 거기에 울트라 와이드. 제가 부자가 아닌 것이 참 한입니다. 9번째 보너스 또 삼성입니다. 삼성전자가 고성능 SSD 990 프로를 내놨습니다. 최신 V낸드 기술과 새로운 컨트롤러를 지닌 TLC SSD예요. 젠4 규격이고요. 2TB 기준으로 순차 읽기 쓰기 속도는 각각 7450MB, 6900MB/s입니다. 올 10월부터 판매 예정이고요. 2TB 기준 가격은 309달러입니다. 약 41만 원. 마지막은 역시 레고입니다. 레고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1:32 축척, 해리포터와 친구들의 첫 만남부터 디멘터의 공격까지 재현 가능한 제품이에요. 제법 부피감이 있는데 열차 기믹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레버를 당겨서 기관차의 움직임을 구경해볼 수 있다는 것, 뒷면 각 객실에 조명 브릭을 포함시켜주면서 꽤나 아기자기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해리포터 마니아라면 참기 힘든 부분이 또 있는데요. 미니 피규어입니다. 기존 캐릭터를 포함해서 무려 20개가 포함됐어요. 각 버전별 해리포터들, 말포이, 디멘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약 69만원, 8월 31일 출시됩니다. 해리포터 마니아분들이라면 이거 참기 힘든 제품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참을 수 있어요. 마니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레고 전동식 등대가 더 끌려요. 제 취향은 이쪽입니다. 이거는 약 40만원. 그림이야. 제가 준비한 8월의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아쉽게 언급하지 못한 제품들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기준에서 가장 구매 가치가 있어 보이는 녀석들로만 엄선해봤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너스가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영상 길이가 긴 것에 부담을 갖는 시청자분들이 계실까봐 그랬던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더 고생하겠습니다. 이런 거 생색 좀 내야지.